에너지버스 랜디의 지방의 읍세권을 주목하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프라인 강좌였다면 좀 더 생동감 넘치고 재밌게 서로 소통도 하면서 할 수 있을 건데, 비록 온라인 강좌를 하지만은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유익하고 부동산 공부나 투자나 아니면 그 지역을 몰랐던 지역을 조금이나마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한 10에 7, 8분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되고 예전에 어땠는데 그 다음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보더라도 아 맞아, 그때 랜디님께서 지방에 투자할 때는 읍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는 곳을 찾아보라 그랬지, 그런 생각만 들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의하는 1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시작할 건데, 자, 랜디의 슬기로운 토지 투자입니다. 투자는 똑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늘 인생사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슬기롭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슬기로운 토지 투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지속 개발 가능한 지역의 읍세권을 주목하자. 말 그대로 지방에 또는 이 수도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수도권과 같이 될 지역에 있는 읍세권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러한 곳이 어떠한 지역이 있는지 한번 그러한 곳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4개 정도 나눠서 섹션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왜 이러한 지역들이 돈이 되는가, 그리고 왜 읍세권인가, 그리고 화성과 평택, 당진과 서산, 물론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뒷장에 다시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랜디와 함께 투자하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매물을 볼 때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가 또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랜디와 함께 투자하자라고 멘트를 정해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꽃을 좀 좋아하는데 이 꽃은 보면 저기 써있죠. 철쭉, 그리고 한쪽은 왕벚꽃나무입니다. 저도 왕벚꽃나무는 처음 봤어요. 지금 벚꽃들이 다 떨어지고 없죠. 근데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왕벚꽃나무들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냐면, 제가 아마 카페는 제가 랜디로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태안을 다녀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가로일만 펜션을 보고 갯벌 체험도 하고 왔는데, 오는 길에 당진에 가면 고대면에 삼선산 수목원이 있어요. 오는 길에 잠깐 들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산 전체를 수목원을 갖고 놓고 어린이 놀이공원도 만들어 놓고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산책길을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러한 꽃들이 있길래 제가 찍어 왔죠.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뭐 어디를 못 가겠지만 저는 중간중간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좀 여러분들과 화사하게 토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예쁘죠?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의 투자 법칙이 있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장벽, 그들만의 생활 습관, 그들만의 투자 마인드, 그들만의 끼리끼리 모여 다니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그건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아마 제가 뉴스에서 캡처한 건데, 일찍 투자를 시작하라. 이건 약간 주식도 가는 문제입니다. 고배당주를 사서 평생 재투자하라. 똑같죠. 계속 재투자하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팔고 또 투자하고, 그런 게 하나의 선순환 돼야 되는데 그 선순환 되는 게 되게 어렵죠. 때로는 그게 악순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야 되고, 80년 이상 장기 투자하라. 이거는 주식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장기간에 걸쳐서 묵혀두고 해서 뭔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하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단기도 자꾸 알아보시는데 그는 그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 복리 효과. 이거는 뭐 은행 이자나 옛날 그런 효과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늘 저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권유하지만은 정도는 없어요. 뭐 어떤 길이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뭔가 얻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정답은 사실상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투자에는 정도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가는 길 과정에 최소한의 리스크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하시고 서로 도움을 받으시면 투자에도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정도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코인, 주식, 부동산, 도박 이런 게 있죠. 저는 가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떤 분들이 투자한다 오셔가지고 5천, 1억 이렇게 가져오셔서 자기는 단기간에 뭔가를 오고 싶다. 그럼 저는 그냥 농담하면 그럽니다. 강원도 정선으로 가세요. 거기 가면 금방 결과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투자 습관은 그 흐름을 보면 이제는 이 부동산도 부익부 빈익빈 부동산입니다. 정말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부를 증가해 가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점점 낙후돼 가는 거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항상 그런 말 하죠. K자형 경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위로는 대개 좀 더 늘어나고 아래는 점점 더 빈곤층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 경제적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특히 이 부동산에서 경제적부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알찬 자기만의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하나의 부자 되는 습관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습관도 필요하죠. 남이 한 데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찾아서 그 단계 공부도 하고 함께 올려서 때로는 공동 투자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나만의 투자 습관을 필요한 로드맵도 중요하죠.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뭐 이라이 지다님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도 해드리고 좋은 물건도 추천해드리고 때로는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해요. 투자의 교집합. 제가 이거는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생각난 건데, 투자의 교집합을 자꾸 찾으려고 덤벼드려야 돼요. 혼자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 각자 혼자서 알아보고 혼자 자꾸 뭔가 하려고 그래. 하지만 그거보다 여러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가운데서 투자의 공통된 교집합을 찾는 게 더 빠른 투자의 성공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 카페도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강좌 듣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교집합을 찾아보는 게 핵심이겠죠. 개별 집합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뉴스 자료 나온 건데, 뭐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이 버티던 다주택자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토지 투자를 통해서 벌려고 하시다가 잘못 투자하셔가지고 소리 나는 경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뒷장에 한번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늘 규정이 있죠. 뭐 주택이든 토지든 요즘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심해졌는데, 그는 일부 농지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됐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심한 규제가 아니죠. 그나마 뭐 1년 2년 이내에 팔면 이제 양도소득이 좀 증가하는데, 3년, 4년, 5년 가지고 있으면 그 세금도 다시 일반 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은 장기간 버티는 놈이 이긴다. 아마 그것도 규제를 늘 뛰어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부동산 아니면 답이 없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비트코인, 주식에 많이 하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30대, 40대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재테크의 가장 큰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 상품은 많겠지만 그나마 아직까지는 안전하고 자산의 증식의 효율적으로 보는 게 부동산, 특히 토지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자료로 제가 한 거 보시고
좀 여러분들도 좀 더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경제 기사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조금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자들의 투자에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예. 늘 저도 이제 여러분들 답사를 가는 게 있고 저도 혼자 답사를 가는데 보면 부자들은 땅을 보는 관점이 다르죠. 예. 부자들은 절대 땅을 안 보고 땅을 등지고 앞을 봅니다. 하지만 토지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그 토지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예. 그게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부자들은 땅 모양, 땅의 지금 현황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왜? 이건 나중에 다 변경되고 바뀔 거니까. 하지만 토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땅의 모양도 보고 현재 어떤지도 보고 지목도 다 보는 거죠.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더 좁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 투자 하신 분들은 넓게 보죠. 크게. 그러한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되새겨보고 내가 토지를 보는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어떤지 한 번은 수정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땅이 있고 돈을 잠식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구두 있죠. 장화구두는 뭐냐? 예전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분들 있죠. 그분들의 투자 방식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토지 투자해서 나올 때는 구두 신고 나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땅을 투자할 때는 진짜 진흙 같은 땅, 진짜 발이 푹 빠지고 진짜 이런 곳이 개발될 건가 하는 그런 땅을 사놓고 그 땅이 개발되고 보상을 받거나 뭔가 집가사도 올렸을 때 다시 구두 신고 나온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 그 땅을 팔고 나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구두 신고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팔 때도 구두 신고 나와. 크게 차이가 없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잘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땅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구두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많이 선호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정말 투자를 많이 해보고 하신 분들은 지금 구두 신고 들어가는 땅들은 필요 없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저평가되어 있고 안 좋은 땅이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보는 땅, 관심을 가지는 땅, 그런 땅들을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많은 땅을 먼저 투자하고 선점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한 곳은 가만히 보시면 농림지나 되어 있죠. 여기는 평택에 있는 포승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뒤쪽 땅입니다. 근데 이 농림지가 왜 제가 동그라미 해놨냐? 여기 있는 땅을 사람들이 농림지인데도 나중에 뭐 도시화가 돼가지고 도심지가 된다 그렇게 막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이런 땅을 뭐 200, 300에 파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긴 땅 그냥 농림지예요. 여러분들이 용도직을 좀 안다 그러면 농림지는 그냥 농사 짓는 땅일 뿐입니다. 극히 개발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기가 도심이 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주변 현황도 보고 일단은 용도지역 자체를 먼저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농림지라고 다 또 농림지나 또 그건 아닙니다. 옆에를 보시면 이번 LH도 그렇고 애들이 농림지죠. 뭐 도심지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지목은 농지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림지지만 활용 가치가 있는 농림지도 있다는 거죠. 그 인근에 이미 도시개발되어 있고 관리지역 농림지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여기는 하나의 지장으로서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다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안중역 인근에 있는 관리지역의 농지죠. 지금은 전입니다. 전. 근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갈 때 하나의 개발되는 신호가 오죠. 교회, 어린이집. 이곳은 늘 주변에 도심 개발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없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즉 이 주변의 향후에 도심지가 될 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온다는 걸 한번 좀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하나의 부동산이 개발되는 그 패턴이 있죠. 하천을 먼저 정비하다든가 도로를 점점 정비하다든가 보이지 않았던 교회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가 그러한 곳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하나의
손 조짐이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땅을 보러 다닐 때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게 여러분들이 땅을 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들만의 리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공부하는 네트워커가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휴먼 네트워크죠. 제가 이 책을 저도 아직 읽질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주문해서 월요일 저녁에 왔는데 이제 제가 솔솔 읽어보고 있을 건데 이 책에 저는 내용보다는 이런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휴먼 네트워크. 바로 부자들의 습관 중에 가장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투자를 하고 하는지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개별 군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으로 되는 교집합 군단을 만드는 게 하나의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에너지 버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저희 한부영 카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소통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가지고 부자들에 가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불평등의 비전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네트워크죠. 여러분들만의 부동산 투자 아니면 부자들만의 네트워크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휴먼 네트워크 세습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네트워크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부동산 투자도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소통하고 함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랜디도 조금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